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가능한 구조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테스트 가능해야 한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코드를 작성할 때 테스트 가능하게 메서드를 만들어야 코드 품질이 좋아져. 이런 비슷한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우테코 프리코스 진행하면서도 그랬고 뭐 클린 코드 같은 책에서도 등장하던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를 이야기하면은 뭐 이유는 많겠죠. 근데 오늘은 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런 이유들이 있다 치고 그래 그런 좋은 이유들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코드를 만들어 갈 것이냐가 이제 오늘 진행할 이야기입니다. 테스트 가능한 구조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걸 말하는가, 혹은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테스트 가능한 메서드를 작성하게끔 될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테스트 불가능한 코드를 가능하게 만들려고 고민하면서 했던 내용의 정리입니다. 그 전에 잠깐 딴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한국말 정말 좋다라고 어떤 뭐 밈이나 이런 거 짤로 도는 거 보다 보면은 막 어순 막 바꿔도 다 같은 의미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래 같은 예시처럼 나는 사과 먹는다. 나는 먹는다 사과. 사과 먹는다. 나는 이런 말이 다 똑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죠. 갑자기 수식이 나타나는데 이게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y는 fx. 우리 엄청 함수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수식이죠. 저는 수포자인데도 제 눈에 익으니까 엄청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석을 해보자면 입력값 x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 x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 f가 동작한다, 뭐 적용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관측된다. 이상한 해석이 아니죠. 뭐 적당히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르게 해석을 해볼까요? 어순만 살짝 바꿔서요. 입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동작의 결과가 관측됐어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입력에 대해 우리가 아는 기능이 적용됐구나, 작용했구나, 동작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고 싶은지, 이 동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테스트 가능한 구조의 본질이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어떤 코드를 개선하려고 하면서 이 생각까지 도달했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3주차에 진행했던 로또 미션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런 코드를 작성했어요. 랜덤스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로또 번호를 만들 수 있고 저희는 로또 객체에 그것을 저장해 놓는 거죠. 이 코드는 왜 테스트가 불가능할까요? 잘 보면 입력값이 없어요. 저희 조금 전에 그 수식을 떠올려 보면 입력값이 없다는 건 뭐예요? x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y는 fx에서 x가 사라지면 y는 f,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입력값이 없는데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자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사이드 이펙트로 동작하고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자체적이라는 것은 행위 관점, 이 왼쪽에서 볼 때 make라는 게 있잖아요. 이 make라는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make 안쪽에 자체적으로 입력값 x를 뭐 자체적으로 저장해 놨거나, 혹은 사이드 이펙트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인스턴스의 속성, 혹은 뭐 어떤 다른 객체의 속성
등등을 통해서 동작하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속성과는 무관하잖아요. 자체적으로 make라는 행위 안에 이 여러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만든다는 행위, 만든다는 동작인데 그 안에 어떻게 만들 거라는 그 구체적인 설계도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둘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입력값으로 뽑아내기 좋을까요? 우리가 만들겠다 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일까요?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방법일까요? 행위는 말 그대로 동작이고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은 데이터예요. 어떤 상태로 머무를 수 있고 상태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즉, 어떻게라는 이 방법이 분리하기에 입력값으로 분리하기에 더 적절해요. 입력값으로 받기에 더 적절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부분에 해당되는 randoms generate 1, 45, 6 이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분리하면 될까요? 이 randoms가 작동하는 하나의 타입을 분리해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것을 인터페이스로 뽑았어요. 그래서 코드를 개선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했던 randoms generate 1, 45, 6 이것이 사라졌고 로또 randoms라는 어떠한 타입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타입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우리는 이 코드만 보고 이 로또에 작성된 코드만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력값인 로또 랜덤스 쪽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로또에서 하는 거는 만든다는 행위만 담당하게 되었고 어떻게라는 정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또 랜덤스가 가져가게 됐어요. 즉 y는 fx라는 것에 우리가 대입해 보면 뉴 로또에서 로또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 완성된 로또는 즉 fx로 가보면 만든다, 로또를 만든다, make x는 뭐가 됐죠? 어떻게 지금은 로또 랜덤스라는 어떤 로또 생성 방법을 통해서 라는 수식이 하나 완성되게 되었어요. 다시 한 번만 순서대로 보면 말이 좀 헷갈리니까 순서대로 보면 입력이 주어지면 어떠한 생성 방법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입력이 주어지면 결과가 반환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반환된 값이 우리가 예측한 기대값과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냐 실패했냐 동작에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y는 fx. 결국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만든다는 동작이었죠. 만든다는 동작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불가능했던 것은 입력값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기능을 잘못 작성했다면 어떤 입력값을 줘도 잘못 동작하겠죠? 즉 테스트가 실패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실패한 거고 테스트 자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이 y는 fx의 구조를 잘 지키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x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x1, x2, x3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넘겨주려는 파라미터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y는 fx의 형태를 가져야 테스트 가능한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